오늘 한번 알아볼 내용은 그 픽시 자전거의 체인 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체인 어떤 것부터 먼저 다뤄볼까 하다가 이 체인 장력부터 다루게 된 데는 이 내용을 알아야 이 휠셋을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체인 교체, 펑크, 그 다음에 휠셋과 관련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장착을 해줄 때 이 장력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픽시 같은 경우는 이 장력 조절을 할 수가 없으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면 성공적으로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픽시 경우는 가끔 질문 보면 픽시가 뭔가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이렇게 뒤로 돌리면 바퀴가 뒤로 돌아가고 앞으로 돌리면 바퀴가 앞으로 돌아가고 이게 이제 고정기어 픽시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체인에 적당한 장력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느슨하게 이렇게 쳐져 있다면 이렇게 오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브레이크가 요즘은 픽시도 다 브레이크 정도는 달려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페달링을 딱 멈추면 이 뒷바퀴가 이렇게 딱 고정하게 되어 있는데, 라이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여튼 기술을 넣는다고 해야 되나요? 할 때 이렇게 페달링을 딱 멈출 수가 있는데, 그때 체인 장력이 너무 느슨하면 이게 구동거에서 이탈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 적정한 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 자전거가 이 장력이 적정한가 안 한가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 페달을 여러 방향으로, 그러니까 12시,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이렇게 여러 방향에 이렇게 위치한 다음에 체인의 중간 부분을 이렇게 눌러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당겨봅니다. 이렇게 움직여보는 거죠. 움직여봐서 체인핀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를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너무 힘을 꽉꽉 주지 말고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눌러봐서 체인핀을 기준으로 위아래 움직이는 간격이, 그러니까 12mm 정도가 적당합니다. 적당한 장등입니다. 그런데 내 자전거를 이렇게 테스트를 이렇게 해봐서 여러 군데 이렇게 올려봐서 올리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보고, 또 이렇게 3시 방향에서 이렇게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이렇게 축 처져 있다. 12mm를 넘어서. 또는 너무 팽팽하다. 이게 너무 처진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팽팽해도 이게 구동계가 이렇게 뻑뻑해지고, 또 체인이 너무 잡아당겨져 있으면 구동계에 마모도 좀 심해지겠죠.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또 그 다음에 작동도 약간 이렇게 뻑뻑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눌러봤을 때 이 간격이 6mm 이하로 너무 뻑뻑하다, 이래도 문제가 되고, 12mm 이상으로 너무 느슨하다, 그때는 이 장력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고, 나는 12mm 넘어서 너무 느슨하다, 혹은 6mm 이하로 너무 뻑뻑하다 하면 이제 이 텐션을, 장력을 조절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요즘 공급되는 픽시는 대부분 이렇게 장력 조절기가, 이거는 볼트 보호하는 캡이고요. 장력 조절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없는 자전거는 이 장력 조절하기가 조금 번거롭겠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당겨준 상태에서 너트를, 엑셀, 이 고정하는 너트를 이렇게 잠궈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 보통은 이렇게 장력 조절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체인 텐션 어저스터. 어떤 분은 뭐 텐셔너라고 하기도 하는데, 텐셔너보다는 뭐 장력 조절기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습니다. 한 군데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방향이 이 반대에 이렇게 뭐 볼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절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원리를 알고 나면 같습니다. 하나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대쪽에도 이렇게 달려 있는데, 두 개 달려 있는 게 좀 혼자 작업을 할 때는 좀 해보니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조절해 줄 때는 뭐 가령 이렇게 느슨하다 혹은 뭐 뻑뻑하다 할 때 먼저 이 15mm 렌치로 뭐 이걸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뭐 반대쪽이 공구도 좀 약간 보호할 수 있고, 이거 부속도 약간 보호를 해줍니다. 이걸 먼저 풀어줘야 되는데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그시 누르면 풀립니다. 완전히 제거 안 해줘도 됩니다. 반대쪽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한번 분해를 해볼 건데요. 분해해보면 원리를 뭐 어떻게 되는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너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 이게 장력이 느슨해집니다. 풀어볼까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 자, 벌써 체인이 이렇게 느슨해지죠? 이 정도에서 이렇게 타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끔 보면, 정류장에 이렇게 누가 묶어놓은 픽시를 가끔 보면, 뭐, 세팅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오래 타서 체인이 늘어나서 그런지, 이 정도로 이렇게 축 처진 자전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늘어졌거나 아니면 장력 조절을 잘못하면 이거 약간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이탈을 해버리죠. 이탈을 해버리면 뭐 브레이크가 있는 상황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면 이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정기어 쪽 말고 프리힐 쪽에 만일 체인이 장착이 되어 있다, 이건 반대로 낄 수도 있거든요. 이건 플립플랍 방식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힐에 걸려 있으면 그나마 이렇게 체인이 좀 이렇게 느슨해도 뭐 당장 이렇게 풀리는 일은 그래도 좀 적지만, 왜냐면 이렇게 프리휠 쪽은 이렇게 라쳇이 있으니까요. 근데 고정기어 쪽에서는 아무래도 장력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운전처럼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 버리겠죠. 자, 중요하니까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장력이 느슨하게 됩니다. 작업할 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느슨해졌을 때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휠셋을 이렇게, 왜 안 움직여? 더 풀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충분히 풀어주고, 앞쪽으로 반대쪽도 반대쪽은 안 풀어서 그렇고, 반대쪽에 있는 장력 조절기 이거 없으면 이렇게 바로 분리가 되는데, 이거는 한쪽에 더 달려 있으니까요.
반대쪽도 충분히 풀어주면 자, 프레임에 이 커브 X를 프레임이 드롭아웃이라고 하면 좀 적당치 않은 것 같지만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밀어주면 이 코그를 이렇게 코그에서 체인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작업하기 편하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퀴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텐셔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X축의 원형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게 돼 있어서 이 볼트를 돌려주면 축을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됩니다. 뒤쪽으로. 이게 구조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나사산이 이렇게 조여 들어가면서 허브 축 자체를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주니까 당연히 물려있는 체인은 장력이 높아지겠죠. 뭐 반대로 돌리면 그 반대가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단순히 장력 조절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분리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어떻게 생겼나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분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위치를 시키면 되겠죠. 뭐 오늘은 영상 이거 휠셋 교체 코그 프리휠 이렇게 분리하는 것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영상이 막 1시간 넘어갈 것 1시간 뭐 2시간씩 넘어갈 것 같으니까 오늘 일단 장력 조절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체인을 코그에 원위치 시켜주면 되겠죠. 뭐 적당히 이렇게 물려놓고 뭐 뒤쪽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하면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볼트를 조여주면 이제 장력이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구동기가 있는 드라이브 트레인이 있는 쪽에 장력 조절기를 이렇게 조여주면 이제 이거 장력 조절기가 없는 휠셋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준 상태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힘으로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약간 번거롭겠죠. 그래서 텐셔너가 있는 게 작업이 수월합니다. 또 요즘 픽시는 거의 대부분 텐셔너가 달려 나오고요. 자, 이렇게 쭉 높이면서 이렇게 체인을 이렇게 눌러봅니다. 그죠? 한 번에 높여버리면 안 되니까 돌리면서 또 이렇게 눌러보고. 일단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인의 중간 부분 해서 한 12mm 정도 된다 싶으면 다른 각도에서도 이렇게 페달을 돌려서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고 이 과정은 알겠죠?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장력을 확보했다.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너무 막 축 처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12mm에서 한 6mm. 그런데 이 수치는 사실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파크 툴의 블루북에서 그 미케닉이 제시한 수치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 수치를 딱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프리휠 쪽 같은 경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가 정비를 하면서 자전거 공작소 운영자가 왜 저런 자전거 공작소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직접 한번 자가 정비하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거는 확실하지만 맞지만 그 수치에 얽매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아날로그,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아날로그 기기니까요. 뭐 어쨌든 자, 장력을 적당히 높여줬다. 자, 그 다음 작업이 중요한데요.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반대쪽에서도 장력 조절기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 어떤 자전거는 이쪽 장력 조절기가 없는 경우가 있죠. 없을 때 이제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장력을 높여준 다음에 이 휠셋을 이거 없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당겨준 상태에서 이렇게 이쪽 보이나요? 이쪽 엄지손가락이나 아니면 뭐 스포크 같은 걸 이렇게 잡고 휠셋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양쪽 간격 체인스테이와 이 휠셋의 림 좌우 간격이 같게끔 정중앙에 오게끔 이렇게 잡아당겨준 상태에서 잡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X를 이렇게 조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갈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텐셔너가 반대쪽 텐셔너라고 합니다. 반대쪽 장력 조절 나사가 없는 자전거일 경우에는. 자,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이 이 텐셔너가 장력 조절기가 있는 상황이면 이거 잡아당겼기 때문에 휠셋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위에서 보면 저기 닿아 있죠? 스테이에. 보이나요? 이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자, 이렇게 닿아 있죠? 이걸 뭐 스포크 같은 걸 잡거나 아니면 림을 잡거나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띄워주죠. 띄워져서 이 간격이 좌우 같게, 그래야 휠셋이 딱 이렇게 앞쪽을 딱 비스듬한 게 아니라 앞쪽을 딱 향하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것도. 자, 이렇게 당겨서 눈대중을 하든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잡아준 상태에서 좌우 너트를 이렇게 고정시켜서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반대쪽에도 이렇게 텐셔너가 있으니까, 자, 반대쪽에도 이렇게 텐셔너가 있으니까, 제가 자꾸 텐셔너라고 하네요. 장력 조절기가 있으니까, 언어라는 게 짧은 거를 선호하는 게 본능적으로 선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한쪽 장력을 높여준 상태에서 적당하게 이쪽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휠셋이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이쪽을 높여주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일단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자, 이렇게 장력을, 그러니까 같은 정도로 장력을 높여줬다는 이야기겠죠. 이 장력 조절기도.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저기, 스테이하고 림 사이를 보면 간격이 확보됐죠. 좌우가 같을 정도로.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뒤에서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타이어가 시트 포스트하고 일직선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쪽 간격 확인하고 반대쪽 간격 확인하고 그러면 작업이, 자, 일단 장력 조절기에서는 작업이 이제 끝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 볼트를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한 번에 힘을 완전히 싣지 말고 나누어서 잠궈 줍니다.
이 볼트는 통상 25Nm 값으로 조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큰 값이죠. 자전거 정비에 있어서 터프 값 치고는 너트가 진행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긋하게 힘으로, 성인 남자 힘으로, 이 렌치 크기가 있으니까요, 발로 밟거나 망치로 내리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력을 내가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작업이 됐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장력이 너무 좀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 체인 옆쪽이라고 해야 되죠? 이 체인과 체인의 중간쯤 여기를 레버나 타이어 레버나 아니면 공구 같은 걸로 약간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누르지는 말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돌려봅니다. 네. 체인이 이탈하나 안 하나, 이렇게 눌러서 공구 같은 걸로 누른 상태에서 돌리는데 또 체인이 턱 빠져버린다 하면 다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거 너트 푼 상태에서, 또 좌우 너트 푼 상태에서 장력을 약간 더 높여주고 다시 테스트. 이 테스트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자전거를 타도 되겠죠. 오늘은 그런데 요 과정 봤으면 다른 과정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영상 길이 하여튼 찍다 보면 계속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아져서 말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계속 길어지는데 마음도 급해지고, 일단 요거는 픽시는 이 텐션 장력, 이거는 다른 자전거 장르에 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영상이 부족하다 하면 또 다른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자가 정비하기 전에 이 부분은 꼭 이해를 잘 하고 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픽시는 안전하게 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